우리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시고 활짝 꽃 피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친오보의 사랑 속에서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이 풍치수리한 대동강 기술계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 아이들의 궁전이 솟아오른 때로부터 11년이 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 8월 12일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2014년 한 해만 해도 우리 평양육아원 건설장을 무려 3차례나 찾아주셨습니다.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건설장을 두 번째로 찾아주셨던 2014년 8월 12일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건설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건축물 걸조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내부 시공도 마감 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다고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건설에서 특별히 마음이 드는 것은 건축에서 반복과 더식을 피하고 독창성을 살릴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날 삼복이 무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육아원 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유의실과 지능놀이장을 비롯해서 건축물의 모든 요소들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과 교양, 생활에 편리하게 배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공의 질도 대단히 높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후 평양 애육원 건설장에도 사랑의 자국을 남기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의 생활 환경을 아이들의 덩심에 맞게 잘 꾸려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실을 비롯한 놀이터와 생활 장소들을 아이들이 재미나게 놀 수 있게 꾸려주면서도 특히 그들의 지능을 개발시키고 또 더더 품성을 키워주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꾸려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지금 당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다 데려다 키우고 있는데 그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것이 부모의 정이라고 하시면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훌륭히 키워 그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한몫 단단히 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세상에 둘도 없는 모나들의 궁전으로 꾸리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친오보이의 심정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혁명은 바로 그 못에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부모 없는 아이들이 나이가 어려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 사랑에 대하여 잘 모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각도들의 평양육아원 애육원과 같은 보육 및 교양시설을 꾸려서 부모 없는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조건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무럭무럭 크게 하자는 것이 당중앙에 오더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천만자루의 품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어떤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순관 후대관에 떠받들려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은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원아들의 궁전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됐습니다. 2014년 10월 25일 완공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이처럼 훌륭한 보금자리는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부모 없는 원아들에게 제일 좋은 멋쟁이 집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을 잘 키워 앞으로 이들 속에서 이름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교양원들은 원아들에 대한 지금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은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원아들의 친부모가 되고 훌륭한 교육자, 직업적인 혁명가가 되어 그들을 앞날의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튼튼히 키우기 위한 애국사업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따스한 사랑이 오려있는 아이들의 궁전에서 우리 원아들은 세상의 부르목소라의 노래를 소리 높이 부르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조국 개방 요든돌을 앞둔 요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도 따라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운 혁명의 제1세대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리 정신을 만장약하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력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계승자들의 대우가 항일전의 자취가 역력한 혁명 전적지들에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직명일꾼들과 직명원들이 봉인산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당시 조선인민혁명군 서부대 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이 전민항쟁 준비를 다그치면서 새긴 구호문헌들을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리 정신,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과 열렬한 조국의 일을 깊이 되새겼습니다. 남포시의 청년동맹 초급 일꾼들은 국사봉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항일 혈전의 나날에 투사들이 남긴 구호문헌들과 유적 유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의 투쟁 정신과 혁명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황해북도의 고급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종방산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도안의 고급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혁명의 1세들인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한생의 가장 고귀한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고 혁명 전적지에 도착한 답사자들은 혁명 사족비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은 다음 항일혁명 선열들이 백절불굴의 혁명 신념을 담아 새긴 구호나무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용언불멸할 백전백승의 육성만을 새겨가고 있는 우리 혁명의 시원이 과연 구호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오늘 이 답사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 역사와 항일혁명 선열들의 순관 정신세계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강성조선의 여건으로 튼튼히 준비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조국 개방 요돈돌시 다가오고 있는 지금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혁명의 1세대들의 순관 혁명 정신을 따라배기 위한 사업들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직 사범대학의 청년 대학생들이 혁명 전통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항일전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우리 토사동지들은 항일의 맹장들로 자라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뜨거운 1936년 봄 만산으로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생단 문소장들을 몽땅 불살라버리신 이야기와 열병에 걸린 대원들이 있는 미연진 미령도 몸소 찾으시어 안겨주신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대학생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항일혁명 투쟁사에 무수히 새겨진 혁명 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새겨안으면서 참관자들은 오보이 수령님의 불같은 동지에는 혁명대우를 혈연의 정과 의지로 굳게 뭉치게 한 여론이고 평범한 사람들도 혁명가로 불굴의 투사로 기운 자양불이었음을 뜨겁게 절감했습니다. 귀중한 동지들이 희생될 때마다 너무도 가슴 아프시어 밤새워 눈물 속에 추도사를 쓰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 뜨거운 정과 우리의 세계 앞에 정말이지 바다하는 사랑과 믿음을 한생의 고견 제부로 간직하고 수령의 안녕과 명령관철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쌓은 투사동지들의 정신, 이것이 우리들이 굳건히 계승해야 할 정신임을 오늘 다시금 똑똑히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참관을 통해서 대학생들은 동제로 개척되고 승리해온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서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드는 참된 청년전이가 될 결의들을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평양시 직맹위원회 안에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도 항일혁명 선열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있는 대성산 혁명 열사릉을 찾았습니다. 우리 혁명 열사릉에는 173명의 항일혁명 열사들이 안치되어 있는데 1점 혈육 없는 투사동지들은 50여 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는 사령관 동지 안녕을 지켜 17살의 꽃나이 청춘도 서슴없이 바친 사령부 전련병 최금산 동지도 있습니다. 1937년 3월 두도령에서 부대가 적들의 불의의 습격을 받았을 때 최금산 동지는 한 몸이 그대로 방패가 돼서 사령부 쪽으로 다가드는 적을 막아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때 투사 동지는 사령관 동지 안용을 지켜 10대 애절문 청춘도 아낌없이 바친 최금산 조활남 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충실성의 정신은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가슴마다에 수령결 싸움위에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삶이 있다는 천리를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17살, 정말 그 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최금산 동지 그 생은 우리들에게 수령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는 삶이야말로 항일 발산 정신이 근본핵인 수령 결사웅이 수령이 준 가회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정말이지 투사들의 정신으로 삶에 투쟁할 때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어 진행된 장편 소사시 백두산에 대한 시당송 발표 모임을 통해서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은 백두산 정신을 다시금 새겨안으면서 일토마다에서 증산절약 운동을 보다 힘있게 벌려 당 제9차 대회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자. 우리 국가의 무진한 발전력과 전진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자. 평양시 안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3단계 학생 교복과 신발 생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언제나 밝고 환한 모습으로 내세우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부로 제시하고 있는 우리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평양 학생 교복 공장의 종업원들이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고급중학교 남녀 봄가을 양복을 생산하고 있는데 깃 배색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종 지구를 창안 도입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질적 지표를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의 제품 한 매씩 넣고 기술과 준비실. 주마다 진행되는 제품 질품평에는 생산자들의 경쟁력과 생산 의욕을 높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이 널리 일반화되고 제품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공장 일꾼은 말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3단계 교복 생산을 마감 단계에서 내밀고 있는데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요리를 높여준 결과 합격품 비중을 100%로 높였다고 합니다. 올해 1단계와 2단계 학생 신발 생산에서 앞선 단위들 중에 하나인 류원 신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지난 시기 경험을 잘 살려서 신발을 보다 편리하면서도 맵시 있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이 지금 현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초급중학교 남학생 신발입니다. 초급중학교 남학생들의 발에 꼭 맞는 그런 신골과 신발창을 장비해서 26개 호수로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신을 장식에 이용하고 있는 인생구의 점도와 부착성을 개선해서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겉보기술을 개선했습니다. 김경희 부원은 올해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장을 현지지도 하신 열돌시대는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당의 용도업적이 뜨겁게 의도 있는 용강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용의를 안고 이번 3단계 학생 신발 생산에서도 전국의 앞장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학생 교복촌과 가방촌 생산의 선인 공정을 맡고 있는 평양 인견사 공장입니다. 취재한 데 의하면 공장에서는 대트론 인견사의 실수율을 정전에 비해서 2% 더 올렸는데 이것은 설비들의 원성능 회복을 위한 기술 개조를 적극적으로 실현한 결과라고 합니다. 김철호 기사장 동지는 올해만 해도 과학기술 보급실에 공장의 실종에 맞는 1만여 건의 자료들을 더 구축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기술학습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 상만년 기간에만도 10여 건의 기술혁신안이 현실에 도입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과에 도대해서 공장에서는 올해 계획된 기술혁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서
생산 장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해남도와 평안북도에서 자연지리적 조건과 환경을 이용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영역을 부단히 개척하고 또 자립적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해남도에서 황남 강철 공장이 준공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흥 강국의 전면적 발전기를 상징하며 전국 각지의 지방 변혁의 자랑찬 실체들이 연이어 솟아오르는 가운데 황해남도에서 강철 공장을 새로 일도 세웠습니다. 황남 강철 공장 준공식을 황해남도 특파기자 촬영가들이 취재했습니다. 선진적인 야금 기술을 도입한 용광로들과 산소전로, 유도로, 아변 설비 등을 굳건하게 갖춘 철강제 생산기지가 건설됨으로써 도의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지방 중흥의 새 시대를 이뤄나가는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받들어갈 인류 많고 도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은 집단적, 연대적 혁신을 창조하며 생산 및 보조 건물들의 기초 및 건축 공사를 질적으로 결속한 데 이어 각종 설비들의 제작과 설치,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황남 강철 공장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황해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덕 동지, 도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철범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윤설자는 황해남도의 경제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역의 원료 원천에 우이고한 강철 생산기지를 꾸릴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윤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당주강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건길에서 충성과 애국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당제 구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떳떳이 맞이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며 일토마다에서 증산절약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올려 철강제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다음은 황해남도의 여러 농장들에서 논판 미기 양호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소식입니다. 이 화면은 로국철 특파 촬영가가 삼촌군 읍농장의 논판 양호를 촬영한 곳입니다. 삼촌군 읍농장에서는 삼촌 메기 공장 일꾼들과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방조 밑에 4년 전부터 2.6정보의 논의 메기 양호를 진행해서 그 덕을 톡톡히 본다고 합니다. 논판 메기 양호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들이 지금 5월 10일 날 영양 냉상모로 모내기 한 논인데 부경리 동지의 말에 의하면 적은 면적에서 많은 메기를 기르는 조건에서 농장에서는 나달 부산물과 남새 부산물도 먹이를 이용하면서 돼지와 소 배설물을 논에 넣어주어 거기서 나는 미생물로 먹이를 보충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3년 전부터 논판 매기 양호를 받아들여서 실리를 얻고 있는 신촌군 읍농장입니다. 안철웅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이곳 농장에서는 논판 양호를 진행하면서 메기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조건 보장에 품을 들였다고 합니다. 농장에서는 논판 양호장을 물대기와 물빼기에 유리하면서도 땅속으로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포존에 설정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논판 양호 면적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비층에 모여있기를 좋아하는 메기의 특성에 맞게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물고기 길을 깊이 째주고 여러 곳에 웅댕이도 파주어서 포존에서 조기 물 말리기와 중간 물 말리기를 하는 시기에도 메기가 자라는 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평안북도 손천군 일봉리에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리창국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손천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앞선 공법들을 활용해서 아담한 문화주택들과 공동축사를 본뜻하게 일떠세웠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감목들을 심어서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군에서는 83동의 166세대의 농촌 살림집 건설을 완성하고 살림집 입사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 건설 요단에 수많은 기공부들과 건설 장비들을 새로 갖추어주고 시공 역량과 기능공 대료를 튼튼히 꾸려주어 농촌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내밀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마감 건재 생산 기지들이 해당 지역의 자연 풍치와 어울리게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단층 다락식 살림집들은 우리나라를 인민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사회주의의 크나큰 낙원으로 꾸리시기 위해서 심혈과 로고를 바쳐 가시는 경연은 김정은 동지의 여러 같은 사랑이 안아올린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평안북도와 손천군의 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어 농장마을이 들썩하게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일꾼들이 농장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새집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노동당 시대의 날로 흥하는 문화농촌의 주인된 긍지를 안고 과학농사 다수학 열기를 거저시켜 해마다 풍년 노젓가리를 높이 쌓아올려 우리 당을 쌀로서 충직하게 받들어 갈 결의로 가슴 끓였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지역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지방의 자연 지리적 조건과 경제적 잠재력을 적극 개발 이용하면서 자립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미국제 무기로 가자지대의 수백 개 학교를 폭격함으로써 수백 명의 피난민을 살해했다고 최근 한 국제인권단체가 폭로했습니다. 단체는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의 학교 건물들에 500여 차례의 공습을 가했다고 하면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거주하는 학교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대량 살육 만행으로 낙인 단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티나 항쟁 전투원들이 은신해 있었다고 빈번히 주장해왔지만 데이르 알바라후시와 가자시의 학교들을 조사한 결과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단체는 학교들에 대한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단체는 미국과 기타 나라 정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감숙성 란주시에서 큰 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폭우가 산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리면서 10명이 목숨을 잃고 33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도로와 살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전력 공급 및 통신 체계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의 조난대에 의하면 8일 하루 동안에만도 195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폭우가 며칠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급의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고온으로 인한 들불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남부에서 8일 들불이 발생했습니다. 온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들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히 넓은 면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지속되는 고온으로 들불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습반영의 중부 지역에서도 낮 기온이 40도씨를 가까이 하면서 들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도로와 철길 주변으로 번져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비상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나타나게 되는 차일성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서 중앙기상예보대 실장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에 이어 이 8월에 들어서서도 중부 이남 지역의 강수량이 이 다른 지역들보다 적은 것으로 해서 일부 지역들에서는 가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내일 이 조선소의 남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 남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이 개성시와 배천, 금천, 철원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내지 80mm 정도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이 남부의 여러 지역들에서 초당 15m 정도의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되므로 현재 이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와 함께 센 바람 주의경보가 발령된 상태에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폭우와 많은 비, 벼락과 돌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우고 또 센바람에 의해서 농작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주룩해였습니다. 현지에서 촬영한 화면들을 보면은 오전부터 구름이 거의 없이 맑게 개인 날씨가 오후까지도 지속됐습니다. 바람은 주로 소풍 또는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서 약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고 오지 않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룩해야겠습니다. 내일 남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주룩해였다가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남부 지역을 위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강원도와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50 내지 100mm, 특히 개성시와 배천, 금천, 철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100 내지 150mm이고 중부의 대부분 지역과 은유를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2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8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20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만포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밤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10 내지 3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룩해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에 흐린 후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룩해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룩해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온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룩해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룩해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어존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세게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어전부터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해의 황해남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오전부터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황해남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은 때때로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새벽 한때 초당 12m 정도의 센바람도 불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약해지고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동해 해상에서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